예, 그러면 종목별 투자 전략 계속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의 상대적인 강세와 함께 2,500선을 넘었는데 그리 놀랍지는 않은 게 시장에서 이미 기대치가 2,700, 2,800 얘기를 했었으니까 좀 어떻게 보세요? 연말 장세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으로 어디까지 보십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연말 랠리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악재보다는 좀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있죠. 물론 이제 화이자의 백신 소식이 나온 이후부터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흐름은 뭐 12월 장세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고점을 돌파시키면서 오히려 더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물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3,000억이 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선물 쪽에서도 3,600개가 넘는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것은 최소한 11월 말까지는 혹은 12월 중순 선물 중심 만기 때까지는 조금 더 강한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너무 고점이다라고 겁을 먹기보다는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면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을 짚어줬는데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도 보면 뭐 다 짧게 보고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종목들 성격 자체가.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장기적으로 상승 랠리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좀 부침이 있거나 조정이 있을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목별로 한번 보자면 앞에서도 반도체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까지도 좀 그러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삼아야 될까?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4% 오르고 SK하이닉스 8% 오르는 장에서 쉽사리 매수 버튼이 나가긴 그렇긴 한데 좀 가격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어쨌든 경기가 회복된다라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다라면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죠. 특히 낸드 프레시 쪽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뭐 오늘 당장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이 큰 종목이 한 4%에 5% 정도 상승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한 7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어느 정도 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약간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제일 좀 포커스는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뭐 8%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따지면은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관심이 있으면서 안 빠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D램 가격이라든지 낸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갔던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측면으로 간다라면 저는 충분히 하이닉스 다시 한번 고점 돌파 가능하다. 그럼 연초에 한 10만 원 정도 갔는데 저는 그 이상으로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야 10만 원 돌파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열어놓고 마찬가지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초까지 SK하이닉스 물론 10만 원대를 돌파하는 거 봐야겠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12만 원까지 얘기를 해줬고 삼성전자 목표 주가 7만 원 얘기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연초까지 좀 단기 목표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저는 뭐 그 단기로 좀 단기 목표가 7만 원이라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는 안으로 그러니까 고점대에서 치고 나가려다가 못 나간 부분들이 한 번에 반영되면서 올라갔고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못 올라갔던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 측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목표가는 삼성전자보다 좀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참 지금까지 말로만 많이 했었던 그러니까 성장주가 오른 주가 상승분의 그 괴리를 채우는 가치주들의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다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상승 연초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이번에는 역시 앞에서 잠깐 이슈 다뤘었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얘기를 해볼 텐데 이거는 또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오늘 장에서는 관련된 종목들은 다 오르거든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대한항공, 한진그룹이나 뭐 아시아나그룹 다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인수는 확정이 된 것이죠. 이제 내년 6월 달까지 해가지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한 60% 지분을 인수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인데 어쨌든 지금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현재 그 감자 제가 보기엔 감자 안 하는 것 같아요. 감자 얼마 전에 감자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1억 2천만 주를 매수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감자는 안 할 것 같고요. 그러면 감자 전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의 2배 정도 됩니다.
그 인수 가격 자체가. 네. 그렇다면 전 충분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한 7,000원대까지는 기본적으로 단기 목표가에 올려놓으실 필요가 있고 그 이상도 볼 수가 있다. 현대산업 쪽으로 인수 가능성이 타진됐을 때도 주가가 물론 이제 그때야 뭐 단기 급등을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한 9,000원 중반까지 올라갔던 걸 본다라면 저는 이번 이슈로 인해 가지고 최소 7,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고 그 이상도 가능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워낙에 좀 변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네. 흐름 자체를 좀 보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대한항공이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3만 원으로 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한항공보다는 아시아항공이 더 수혜를 호재성 뉴스이고 또 대한항공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 자금이 투자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재무구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확실성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를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3만 원을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가격대도 일단 3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 그 이상으로 가기에는 조금은 부침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뭐 종목을 선택을 한다라면 어쨌든 아시아나항공 쪽으로 매기가 조금 더 쏠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금 그러니까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잖아요. 그쵸. 하다 보니까 역시 이게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시장 지배력이 높아진다는 건 좋을 텐데 단기적으로 이런 재정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때문에 대한항공은 목표 주가가 좀 보수적으로 나왔어요. 오늘 터치한 3만 원 얘기를 해줬는데 시간도 약간 뭐 여유가 있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도 실례가 안 된다면 네. 여쭤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7,000원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만약에 진입을 하고 싶다면 이거는 매수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좀 고민이네요. 일단 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지금도 뭐 매수가는 할 수는 없겠죠. 네. 물론 이제 순간 체결량이 좀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미리 오전에 걸어놓으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수는 못 하시겠습니다만은 내일도 이렇게 치고 나갈지 여부는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일도 뭐 좀 강하게 출발을 해서 뭐 7,000원 언저리 간다라면 매수할 수는 없겠죠. 네.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매도하시면서 바라보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항공이 지금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는 그 금액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오늘 가격 말고 지난 금요일 종가 정도 기준에서 본다면 거의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아시아나항공 감자를 안 한다는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한 8, 9천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그 자리까지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번에 반영이 될지 아니면 조금 점진적으로 반영될지 여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투자 전략까지 이렇게 짜봤고요. 또 하나 어떻게 쿠션을 타고 가다 보면 또 이따금씩 한 번씩 얘기 나오는 항공이 아니라 여행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주는 글쎄요, 지금까지 많이 떨어졌다는 거. 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뭐 방한한다는 소식들도 뭐 이렇게 이따금씩 들려오고 있고 여행주 같은 경우에도 항공주가 살아나면 여기도라는 기대감 이거는 좀 단순 기대감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있고 또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다 보면 가장 크게 급반등할 수 있는 내가 여행주야 라면서 나는 조금 일찍 들어갈래라는 역시 기대감도 나오는 것 같은데 다만 하나투어 지금 들려오는 네. 뉴스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그렇죠. 여기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 항공주는 오늘 모든 중저가 항공사들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약간 M&A의 기대감들,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급등세를 보여주는 것이고 항공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물류, 운송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렇죠. 화물 운송으로 수익성이 나쁘지 않다는 게 이미 2분기, 3분기 때 확인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대형 항공사들은 M&A 한다라면 오히려 좀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가 있고 또 중소형 LCC 항공사들도 이번에 같이 구조조정을 한다라면 올해 안 좋았던 부분들이 내년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좀 반등을 하는 것인데 여행주는 좀 별개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행주들이 상승을 최근에 좀 하게 된 것은 결국은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제, 모더나와 같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인데 어쨌든 이것이 당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접종을 하려고 해도 내년 연말에 될 것이고 그렇죠, 예. 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아무리 선 계약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내년 봄이라는 것이죠. 봄 이후가 될 것이라기 때문에 여행 자체는 결국에는 내후년 정도가 돼야지 빨라야 정말 내년 하반기나 돼야지 좀 자율화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행주들은 그 전까지 모멘텀을 갖고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식은 시장에 선 반영되면서 움직인다고 하지만
최소 1년 정도의 흐름을 더 봐야 된다라면은 그렇죠. 미리 지금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다만 이제 어쨌든 하나 투어든 모두 투어든 뭐 노란 풍선이든 최근 저점이 어느 정도 확인됐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점 언저리까지 다시 하락을 해서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뭐 좀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겠습니다만은 좀 올라왔을 때는 조금은 추격 매수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섹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확신 가질 수 있는 모멘텀이 접점 확인 정도밖에 그쵸. 없잖아요. 네. 그러기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 여행주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앞에서도 잠깐 언지를 드렸습니다만은 상대적인 코스피 강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들의 방향성도 그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 우리들도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대형주에 계속 포커스를 맞춰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좀 연말 장세까지 봤을 때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고 계십니까? 네, 저는 어쨌든 흐름 자체가 좀 변하고 있다. 어쨌든 대형주 중으로 약간 뭐 굴뚝주라 말하기는 뭐하지만 전통 약간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지 좀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비중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그러한 종목군들 매수를 하고 있고 그러면 저는 뭐 화학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철강 섹터는 섹터 중에 하나는 없으신 분들은 비중을 조금을 확보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화학주들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가장 먼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선주들은 올해 수주를 못했던 부분들이 내년에 좀 몰아서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또 해운업 자체가 좀 좋게 반응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조선주, 철강주들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래소 쪽에서는 대형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선, 화학 그리고 철강을 그리고 IT 쪽을 당연히 보셔야 되고 된다 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중소형 코스닥 쪽은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까도 계속 고점을 갱신할 수 있을 거라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반도체라든지 혹은 뭐 OLED, 디스플레이 쪽은 잘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올해 좀 강했었던 섹터들, 약간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선, 화학, 철강, 코스닥 반도체, 디스플레이 얘기를 해줬는데요. 듣다 보니까 가장 원초적으로 든 질문 딱 하나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기에 너무 늦지는 않은 거죠, 지금도? 저는 뭐 그렇게 늦지 않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는 뭐 어쨌든 11월 초 중순까지는 시장이 좀 많이 하락할 거라 봤는데 그것이 네. 아니라 이겨내고 있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라면 저는 만약에 주 중반 정도의 조정이 나온다라면 매수 관점을 보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과 종목들의 상승 여력이 더 많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 한번 조정이 왔을 때 그때를 기회로 삼아보자라고까지 투자 의견 이렇게 얘기 들어봤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최대한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